요즘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가특례 사업이 제주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동사업자인 제주시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은 분양가 인상을 사실상 허용한 협약서가 뒤늦게 공개돼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개발 초과 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장치도 없었습니다. 포커스 이제주 오늘은 오등봉공원 민가특례 사업에 대한 뒷담화를 깊게 해볼까 합니다. 협약서를 받아서 공개한 홍명한 도의원과 현장 취재를 해온 신유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먼저 오등봉공원 민가특례 사업에 대한 어떤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죠. 오등봉공원 부지가 어딘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KBS에서부터 제주연구원까지 이게 길쭉한 토지인데요. 한 76만 4천 제곱미터 가량 됩니다. 사업자가 이 도시공원 일몰자라고 해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 8월 11일에 공원이 그렇죠. 해제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민간 사업자가 이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일부 사업지를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토건 세력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챙겨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도 막대한 수익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이 높아진 건데 예상하시는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그 제안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5,800억 정도 투자해서 9,600억 정도 이익, 아마 4천억 정도 이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그 이익금으로 공원 조성비 한 2,300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다시 내놓긴 하지만 그 외의 금액은 아마 68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계산을 좀 다른 각도로 해보면은 한 채당 2억 5천에 지어서 5억 5천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최근 이제 6억 3천까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억 내지 4억이 발생하게 되면은 1,500 곱하면은 아마 5천억 내외의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처음 제안서에 총 사업비가 그 6,098억 원이고 아파트를 1,630세대 짓기로 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거치면서 1,429세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200세대가 줄었으면 당연히 총 사업비도 줄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게 개발 이익을 더 늘려주기 위해 한 설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자가 내놓은 사업 계획서에 보면 처음에 애초에 그 제안서대로 사업비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은 사업 규모가 이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세대당 5억 5천만 원씩을 잡았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100억 원가량 줄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분양가 인상을 노리고 이렇게 계획을 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12월 18일에 제주시 안동시장하고 이 호방건설 컨소시엄인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홍 의원께서 이 협약서 내용을 공개해서 좀 파장이 커진 건데 어떻게 해서 이 협약서를 입수를 하시게 된 건가요? 원래 그 제주도와 그 어떤 외부 기관과 협약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 발표됐습니다만은 이게 작년 12월 18일이죠. 지금 10달이 되도록 지금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여서 저희가 제주시를 행정사무감사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당일까지도 공개를 수준이 안 줬죠?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까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과정에 그나마 막판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개된 협약서를 보니까 그 인허가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을 넘기면 제주시장한테 책임을 넘기고 하는 몇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거든요.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었나요, 협약서에? 네, 지난해 12월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승인 기한을 올해 8월 1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게 일몰제 전날까지로 정한 거죠. 그 기한을 넘기면 제주시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제주시장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재협의를 사실상 인정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수익률을 8.9%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민간 특례 사업 초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명확치 않다라는 점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협약 내용을 5년 동안 어디에도 이제 유출하지 않는다. 이제 비밀 조항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제주시의 해명 역시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충 논란된 게 한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홍 의원님, 그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기한을 8월 10일로 이렇게 정하고 그 기한 넘기면 제주시장이 모든 귀책 사유를 가진다. 이게 갑을 계약 관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일몰 시한이 뭐 8월 11일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때 인가가 안 됐을 때 시장에게 귀책 사유를 넘긴다.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인가가 안 됐을 때 그에 따른 그동안의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게 돌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결국 시에서는 꼼꼼하고 공정한 어떤 검증보다는 그냥 시간에 쫓겨서 요식적인 그런 절차로 흐를 수밖에 없는 약간 진짜 행적이 보통 갑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을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취재기자들도 그런 느낌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허가 기한을 정해놔서 그런지 이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그동안 제주에서 있던 어떤 개발 사업보다 빠르게 인허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초스피드로 진행이 됐습니까? 뭐 현장에서 이제 느낀 바로는 이제 사업 초기부터 이제 탈락한 업체들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 심판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절차가 좀 지연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과는 전혀 반대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지난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부서 관계자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가 한 차례 만에 통과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서는 이제 재심의 결정이 났는데 바로 2주 뒤에 결과가 뒤집혀서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사계절을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가을과 겨울철 조사만 한 채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첫 심의에서 바로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계절 조사는 제2공항도 사계절 조사 안 했다고 지금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자, 그리고 이 총 사업비가 올라가면 분양가를 재협의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서 추가로 개발이익을 더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일종의 설계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협의를 해서 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과연 그럴까? 가장 큰 어떤 가능성이 높은 거는 업자들에게 지금까지 편리를 봐주다 보면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난 이상 우리 도민들과 우리 뭐 의회에서 좀 더 감시를 하게 되면은 또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런데 저희가 토지 보상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총사업비가 올라가고 아파트가 고분양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뉴스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 지사가 지난 4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오동봉공원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하고 이게 상반된 그런 해명이 됐던 거 아닌가요? 원지사가 그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지 아니면 해명을 충실히 하지 않았던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후에 이제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하고 제주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8.9%의 수익률을 확약한다라고 양쪽 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수익을 더 금액적으로는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간 곳은 이제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분양가 올릴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감안을 하고 있다. 뭐 그리고 이게 토지 보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보상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부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근데 당초 예상보다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있고 사업자도 생각하고 있고 제주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그 행정에서 말을 바꾼 셈이라서 거에 대한 반발은 상당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제주시가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동봉공원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 현재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부풀려서 편법으로 수익을 낼 수 없도록 그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시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겠다는 건지 충분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실제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지 제주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총사비엔 합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자, 제주시가 밝힌 대로 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도 막고 사업자의 어떤 사업비 부풀기도 막고 하겠다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비밀로 이렇게 나서 공개를 하지 않고 또 향후 5년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꼼꼼하게 기록되거나 그때그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5년 후에 60일 이내에 그냥 못다치게 해서 과연 이게 정상이 과연 될까? 원가는 제대로 파악이 될까? 그러니까 원가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만 초과 이익이 또 얼마나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 아까 뭐 관리 시스템 만든다고 그러지만 구체적인 그것은 아마 이제 투명하게 항상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솔직히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는데요. 진짜 사실 뭐 업자들 마음대로 그냥 하게끔 놔두는 게 아닌가, 방치하는 게 아닌가. 뭐 그래서 이제 배임 사업자가 지금 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협약서를 보니까 그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방법도 되게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나중에 사업자하고 제주시가 추후 협의한다 이 정도 수준이던데 얼마 전에 그 대장동 초과 수익 논란 불거질 때 한번 전화해서 제가 취재한 걸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맞습니다. 협약이 잘 돼서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협약서를 보기 전까지였고 협약서 내용이 이제 공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이제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초과 이익 환수는 협약서에 명시해놨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측에서 양측에서 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근데 이 협약서 내용대로 그 모동먼 공원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분양이 끝난 이후에 초과 수익 환수 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초과 수익이 진짜로 생겼다면 환수가 될까요? 저는 그거는 그냥 말로 끝일 것이다. 뭐 그러려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근거라는 거는 평소에 5년 이내 법인 같은 경우도 뭐 정산이라든지 이런 공개를 6개월 단위네요. 또 분기 단위로 다 하는데 5년간 과연 몰아치기 해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가장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발 수익률을 8.91%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 수익 환수액도 딱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초과하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이 부분만 협의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9%. 예를 들면 사업비가 8천억에 8% 하면은 뭐 이렇게 600억대가 되겠지만 1조로만 늘어나면은 금액이 갑자기 또 800, 거의 900억으로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이제 이익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업체 쪽에서야 당연히 뭐 부풀리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거꾸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뭐 4,500을 애초에 이렇게 확정을 하듯이 도리어 거꾸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5,500억. 가야 된다.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해서 좀 검토를 해서 장소금을 정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 총사업비 내역을 보면 그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음악관 시축 비용이 한 780억 원이 있는데 이게 공원 조성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780억 원을 만약에 굳이 투입하지 않고 뺀다면 전체 사업비가 내려가니까 아파트 분양가를 더 낮출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파트 규모도 줄어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사업자 처음 선정할 때부터 탈락한 업체들이 여기 아트센터하고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거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 알았으면 우리도 했다. 그 공고 지침에 그런 얘기 없었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주시에서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페라하우스를 500억 들여서 짓는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에 1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원래 조성할 때 비용이 7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조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제주연구원에서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면서 분양가를 올리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세금으로 지어야 될 공공시설 보수 비용, 시축 비용을 결국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내고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럼요, 결국엔. 예. 자, 그리고 이 협약서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5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왜 양측이 비공개하기로 했어요? 사실 아무래도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뭐 사업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겠죠. 뭐 특히 폭리를 취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특히 뭐 국토부 협약 핑계로 되는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상에는 없는 조항인데 물론 다른 지역에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이 예를 들면 어떤 영업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지 이런 협약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 씨가 해명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에 따라서 5년간 비공개하기로 게 거짓 해명이 되는 겁니까? 저는 국토부 협약에는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는 거짓이죠. 그렇지만 타 지방의 어떤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의 취지가 어떤 영업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협약서를 그 핑계로 협약서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엄연히 행정이 그 투명한 행정하고는 거리가 먼 역행하는 행동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쉽게 제출하지 않은 거 보면 뭔가 본인 그 제주시 자체도 협약서에 문제가 있던 걸 알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협약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을 그동안 공개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처음 사업자 심사할 때부터 그 이후 이어진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과정에 뭐 셀프 심의, 셀프 검증 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제주시가 이 민간 특례 사업에 인허가를 해주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인허가권자이면서 동시에 또 공동사업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조심을 했어야 될 부분 아닐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몇 가지 논란이 됐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 사업자 중에 한 분이 전직 건설 공무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뭐 물론 퇴직하셨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이 토지 매입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주주 협약 내용에 보니까 거의 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한 업체. 네. 그런데 그분이 경관위원이에요. 제주도 경관위원이고 그리고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됐던 것으로 뒤늦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고 심사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제주연구원의 연구원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검증을 할 때 또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은 이제 그 검증을 할 때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약간 도움을 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증의 타당성에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죠. 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서 제주시에서는 뭐 셀프 검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해명 기자회견에서 문제 없다. 그리고 그 책임 연구원이 참여할 줄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에서 한 거니까 몰랐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행정시와 도가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가라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평소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속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뭐 아까 같은 검증용한 어떤 이런 구성이라든지 또 내용도 보면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 검증 용역서에 돼 있는데 결론만 문제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협약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협약서는 10달 넘게 비공개가 되니까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실 몰랐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협약서 이전에 그 검증도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심사가 과연 제대로 되는지 제가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 더 추가적인 보완을 하겠다는 유감의 뜻도 전해온 게 없습니까? 사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인정하면서 또 흔쾌하게 아직도 인정하지 않은 자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면서 좀
이게 도민들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불쾌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시가 그동안 민간특례 사업 관련해서 뭐 기자들이 취재하더라도 입장표명을 거의 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던 걸까요? 황명안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시장 몸통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아마 좀 발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금 토지 보상 단계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시장을 향해서 이 사업을 축소하자는 그 용역진의 의견이 있었는데 묵살한 게 안동우 시장 당시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까? 제가 그 용역 관계자들을 좀 의외로 좀 이제 불러서 제가 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시장이 이 문제점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개선책까지도 저감방안까지 상당 부분 좀 규모를 축소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보고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던 건데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안동우 시장님이 과연 이 진짜 이거를 전부 설계하고 그랬을까? 이런 데에는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도 쪽에서가 전체적인 그런 설계를 한 거거든요. 제주시 해명 기자회견에서 오동봉공업 민간특례 사업을 결정한 게 제주시가 아니라 제주도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주도가 시켜서 우리는 한 것뿐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지사가 민간특례 사업의 몸통이고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자, 지금 책임자가 협약은 안동우 시장께서 하셨는데, 안동우 시장은 본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결국은 누가 이것을 했을까? 그러면은 안동우 시장을 임명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어쨌거나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오동보공업 민간특례 사업에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관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쭤봐야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뭐라고 이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오등분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시국장이 제가 그 환경부서 관련 국장들하고 같이 브리핑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설계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이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뭐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별 제동 없이 통과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사업이 졸속 추진되는데 도의회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좀 더 의회가 이런 협약서라든지 그 심사 과정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봤으면은 좀 방지할 수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음 주에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오동봉과 중봉원에 대한 그 공유재산 전납 그 변경 심의 동의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마 내밀하게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내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중단까지 오가고 있고 법적 대응도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익소송 제기하겠다 해서 기자회견도 개최를 했는데요. 제가 그 한천에 내려가서 봤거든요, 직접. 밑에 내려가서 봤는데 굉장히 경관이 수려하고 제주시 도심에 그런 곳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연이나 식생이 잘 보존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중단을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 을 구성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주 참여환경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민간특례 사업 중단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이런 것들을 구성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하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다수당인 도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줘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상당히 좀 저희들의 뭐 책임감이 좀 무겁죠. 다수당이 항상 뭐 잘 돼도 뭐 잘 됐다고는 못하죠. 또 못 되면은 특히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들이 또 책임을 져서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아무튼 어깨가 좀 지금 좀 무거운 상태죠. 예. 그 공유재산 심의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독립위원님들한테도 상황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저는 아마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시가 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 이후에 후속 절차도 아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주주라고 마찰이 좀 빚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보상가 때문에. 토지 보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 원래는 이제 지난달까지 예. 그 토지 감정 마치고 이달부터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예. 그 토지 감정 단계부터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특례 사업부지 인근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이 민간 특례 사업 부지의 토지 보상가는 그 공시지가의 5배를 주거든요. 5배를 줘도 18만 3천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배 좀 차이 나네요. 토지주들이 이제 별도의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을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 계획대로 2023년에 아파트 공사를 하려면은 결국 제주시는 보상가를 올려서라도 토지를 어떻게든 사들여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아파트 분양가는 초고분양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양가를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토지 보상비에다가 건설 비용을 보는데 건설 비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증할 기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따라서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 시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3천만 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2,400만 원 3.3제곱미터에 그 정도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이 토지 그 보상 협의가 좀 진척이 안 돼서 난항이 될 경우에 제주시가 이 민간 특례사업 부지를 강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시민복지타운처럼? 초기는 협의하고 그 규정상 그 법률상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될 건데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에 하는 그 어떤 강제 수용까지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으로 어떤 그 건설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과연 이게 맞냐. 그래서 지금 최근 그 대장동 개발 이익을 통해서 국민들이 분노와 분통을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개발 이익은 공익으로 환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저렴한 아파트로 공급을 하든지 이게 참 지금 이 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동동 도시공업 민간특례 사업을 어떻게 좀 정리를 시켜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인허가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차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당초 시행한 목적 자체가 공원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건데 공원 부지는 사실 이제 국공유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절대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사실상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았고 개발이 되는 지역만 쏙 개발을 해서 아파트 많이 지어서 분양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인가 이런 데 대한 철학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이게 정리가 되고 수습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 우리 원희룡 지사가 저희 도의회에 1조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공이 공공비용으로 우리 세금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딱 유독 두 군데 오등분과 중부공원만 지금 갑자기 민간 개발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시발점이었고 설령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그 적정한 이익, 적정한 규모로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그 규모가 너무 이제 부풀려졌고 확대가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교육 문제, 환경,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까지 좀 사회적 병이 좀 커지게 된 상황인데 이제라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저감 방안을 좀 찾고 또는 아예 공공개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지 한번 이 부분까지도 진짜 심각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기 도지사가 취임이 돼야 논의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 차기 도정에서 그때까지 이제 그렇다면 잠깐 좀 이제 좀 수기할 시간을 좀 갖고 차기 도정에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그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도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